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인터넷 끝판왕이 해결해드립니다. 최대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뇌가 녹을 것 같은 경기. 아니 뭐 이런 경기가. 자,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본머스의 경기 4대4로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영혼이 빠질 것 같다. 경기 보면서 너무 소리를 질러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영감님 자꾸 올드 트래포드에 모셔놓고 이런 경기 보여주면은 영감님 쓰러져요. 영감님 쓰러져. 난 건강이 걱정돼. 진짜로. 지금 일어나신 분들 놀라고 계시죠? 두 가지에 아마 놀라실 겁니다. 하나, 맨유가 본머스 지금 4대4 이 스코어가 맞나?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경기가 또 나왔나 본데? 이 생각하셨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포메이션 이 그림이 맞나? 뭐야 왜 백포지? 3, 4, 1 어디 갔어? 그것 때문에 놀라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두 그림 다 팩트라는 거, 실제로 일어난 그림이라는 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맨유가 이날 백포를 썼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경기 전에 로리 휘트엘발 기사가 있었습니다. 후뱅 아모린 감독이 어쩌면 이번 본머스전에서 백포를 쓸 수도 있다 라는 미리 얘기가 있었어요. 후뱅 아모린 감독은 울버햄튼전을 앞두고 열린 팀 미팅에서 선수들에게 사실상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거 전 경기 얘기하는 겁니다. 울버햄튼전.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아모린 감독이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대변화가 임박했다는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놀랍게도 아모림이 이번 본머스전을 앞두고 우리 팀 백포를 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왜? 은베모랑 아마드, 마즈라위가 곧 없어지니까 그래요. 아모린 감독은 지난 월요일 울버햄튼전 원정까지는 기존 시스템대로 경기를 치르겠지만 3-4-2-1대로 치르겠지만 일단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맨유가 상황을 훨씬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주말에 개막하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팀의 주축인 브라이언 은베모, 아마드 디알로 그리고 마즈라위까지 결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즈라위 오른쪽 스토퍼 서죠. 은베모 오른쪽 2선이죠. 아마드 디알로 오른쪽 윙백이죠. 이러다 보니까 3-4-2-1 시스템에서 그 오른쪽 자리가 모두 다 차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그러니까 작동이 안 돼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모림도 이거 시스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거기서 얘기했던 게 바로 4-3-3이었죠. 구단 내부 관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있을 본머스전을 대비한 훈련 세션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4-3-3 대응을 맞추는데 할애되었다고 한다. 울버햄튼전 이전에 선수들에게 던졌던 메시지, 전술적인 대변화가 임박했다. 그리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발언들을 종합해서 볼 때 아모림이 자신의 확고한 백스리 철학에서 벗어나 진화하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훈련 세션에서 4-3-3을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아모림이. 하도 많은 선수들이 이제 곧 빠질 예정이기 때문에 3-4-1 이거 작동하기 앞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철학에서 좀 벗어나서 고집에서 벗어나서 백포를 생각을 하고 있고 연습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번에 나온 인터뷰 내용은 아닙니다. 예전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때 아모림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난 선수 시절에 4-4-2나 4-3-3에서 뛰었다. 유일하게 내가 1분도 뛰어보지 않은 시스템이 3-4-3이다. 본인이 3-4-2-1밖에 쓸 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으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엔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른 여러 시스템에 맞춰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현재의 시스템을 눈 감고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3-4-2-1 외에 백포라든지 4-4-2, 4-3-3, 4-2-3-1 이런 거 쓸 텐데 지금은 메인 시스템 3-4-2-1 적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뒤로 밀어놓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백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선수들이 3-4-2-1을 눈 감고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건 아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백포를 적용을 한 거죠. 선발 포메이션 상에서는 이렇게 3-4-2-1로 나왔습니다. 후방에 루크쇼, 헤븐, 요로의 백스리, 그 앞에 달로가 윙백, 아마드 디알로도 윙백, 브루노 페란데스랑 카세미르의 투미들, 그 앞에 마운트랑 은베모, 최전방 마테우스 쿠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상황이 조금씩 진행이 됨에 따라서 백포가 분명 혼용돼서 적용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떻게 했느냐? 쇼가 왼쪽 센터백, 헤븐이 오른쪽 센터백, 요로가 오른쪽 풀백, 그리고 달로가 왼쪽 풀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카세미루가 그 앞에 원볼란테를 섰어요. 메이슨 마운트가 왼쪽 윙포워드, 아마드 디올로가 오른쪽 윙포워드, 그 카세미루 앞에 브루노 페란데스랑 브라이언 은베모가 각각 메잘라를 섰죠.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면서 4-3-3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물론 공격 때는 달로를 좀 위로 올리면서 쇼랑 헤븐, 요로의 변형 백스리 이거를 운용하면서 혼용하면서 쓰긴 했지만은 기존에 비해서 이런 백포 시스템의 빌드업이나 그런 위치 선정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 게 많이 드러났던 게 뭐였냐? 수비 상황 때 많이 드러났었죠. 원래 맨유가 수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3-4-1 시스템에서 쇼, 헤븐, 요로가 있고 그 윙백들, 달로, 아마드 디알로가 후방으로 깊이 내려와서 백파이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카세미로, 브루노 페란데스가 있고 위쪽에 있는 선수들 한 명이 내려와서 3명, 그리고 최전방에는 공격수 2명, 이런 식으로 주로 5-3-2 수비 대형을 많이 만들어요. 아모림이 뭐 상대가 좀 더 강팀이다, 우리가 좀 더 실용적인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위쪽 선수들 하나 더 내려서 5-4-1 수비 대형을 만들죠. 이게 보통인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4-3-3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후방의 백포가 그대로 유지되고 위쪽의 선수들 아래로 내려오면서 4명을 맞추고 최전방에 2명, 4-4-2 두 줄 수비를 했습니다. 이 4-3-3을 쓰면서 아모림이 좋은 것들을 보여준 것들이 분명 있었어요. 특히 언제 많이 보여줬냐? 전반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죠. 물론 전반전 때는 좀 후반전에 비해서 기존 백3랑 혼용하면서 쓰긴 했지만은 백포 시스템을 쓴 것들이 흔적이 있거든요. 윙백으로 나왔을 때보다 후방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빌드업 때 많이 관여하게 된 달로라든지, 많이 내려와서 카세미로랑 동일선상에 있었던 브루노 페란데스가 빌드업을 카세미로한테 맡기고 은베모랑 같이 이렇게 비교적 위쪽에서 대기하는 모습이라든지, 전반전 때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맨유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원사이드, 반코트로 본머스를 가둬놓고 경기를 했었어요. 위에 있던 쿠냐가 아래로 깊이 내려오고요. 왼쪽 윙포워드로 나왔던 마운트도 기존의 특성을 살려서 가운데로 많이 좁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로, 브루노 페란데스, 마운트, 쿠냐, 은베모까지 해서 중원의 숫자가 맨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4미들에서 5미들을 갖춰놓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게 기존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전에 3-4-2 쓸 때 뭐 카세미루랑 브루노 페란데스 투미들이 있던 거에 비하면은 오늘 맨유가 굉장히 중원의 숫자를 많이 갖춰놨었다. 중원에서 미드필드 싸움을 할 때, 아니면 보머스가 치고 올라올 때, 중앙에서 압박할 때, 이럴 때 맨유가 볼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쿠냐도 그렇고 마운트도 그렇고 미드필드에 가담하는 유형의 선수들이었다 보니까 맨유가 이쪽 지역에서 원터치 전개라든지 상대에게 강하는 압박이라든지 미드필드 장악력 이런 것들에서 평소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3-3 시스템에서 어떤 공격수가 살아났느냐? 마운트 안으로 좁히고 브루노 페란데스, 카세미루, 은베모 안으로 좁히고 쿠냐도 아래로 내려오고, 이 왼쪽 지역에 많이 가담하다 보니까 아마드 디알로가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얻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전반전 때 넓은 공간에서 아마드 디알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중앙이나 왼쪽 지역에서 볼을 받으면은 이거를 1대1을 거는 그림, 그리고 1대1을 걸었을 때 이겨서 드리블 치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 이런 공격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백포 시스템이 전반전에는 좀 혼용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은 뭐 달로 올라가면서 뭐 변형 백스리 하는 거, 뭐 다른 팀들 많이 보여주는 그 그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후반전에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더 명확한 백포 시스템으로 변화했죠. 카세미루가 나가고 마이누, 요로가 나가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마운트를 빼고 베냐민 세슈코, 이렇게 교체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쇼를 왼쪽 풀백으로, 달로를 오른쪽 풀백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쪽 센터백, 마이누가 카세미로의 자리를 받아서 원볼란테, 세슈코가 원톱, 쿠냐가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다 명확한 4-3-3 포메이션이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인상 깊었던 거는 풀백 자리로 돌아온 루크쇼,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로 돌아온 달로, 뭔가 제 집을 찾아서 돌아온 두 명의 위치가 좀 인상적이었다. 맨날 뭐 윙백이니 스토퍼니 이 자리 서다가 본인들 익숙한 위치로 돌아간 그 느낌. 맨유가 후반전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뭐 라멘스 있고 그 뒤에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헤븐 이렇게 넓게 벌리고 쇼랑 달로가 높이 올라가서 공격 가담하는 그림, 마이누가 뒤쪽에 남아서 라볼피아나 형태를 만들든 아니면 두 명 사이에 살짝 올라가 있든, 쿠냐 안쪽으로 좁히고 쇼 오버래핑, 아마디아를 좁히고 달로 오버래핑, 쿠냐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박스 타격, 아마드 디알로가 좁히면서 박스 타격, 그 사이 공격을 연결하는 브루노 페란데스랑 은베모, 이런 식으로 3-6-1 대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물론 뭐 4대4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은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점,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거의 빈도가 많이 늘어났다. 우리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후방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격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든지 아마드 디알로가 박스 침투를 뭐 가져간다든지 이런 그림들, 뭔가 그 이전의 3-4-1 시스템에서 우리가 좀 안 좋게 봤었던, 아쉽게 느껴졌던 그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대한 포인트가 후반전에 이 4-3-3으로 명확하게 바뀌고 나서 조금 더 자주 보였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 장면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요. 후반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무지성 크로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우리가 공격을 할 때 공격이 잘 안 통하니까 그냥 크로스만 딥다 올려서 박스 안에서 뭔가 알아서 해줘, 이런 그림이 많이 줄었습니다.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려고 하고 그 선수한테 뭐 볼을 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를 노려서 안쪽으로 좁히고 새로운 진영을 좀 만드는 그림. 저는 이 그림이 오늘 433을 쓰면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뭔가 그래도 만드는 게 눈에 보여서 좋았다. 그런데 다만 공격 상황에서는 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미드필드에서의 뭐 장악력, 공격 상황에서의 뭐 아마디알로의 아이솔레이션, 올라갔을 때 뭐 하프스페이스 활용, 무지성 크로스 줄어든 거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 수비가 이게 진짜 난제다. 진짜 백스리 이제 좀 적응하나 싶다 보니까 오늘 경기 백포스니까 또 정신 못 차리고 뭔가 수비가 비어있는 이 느낌. 뭔가 이 중앙에서의 간격을 해결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 또 도돌이표야. 미치겠어. 물론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더리우트가 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이 해븐 자리에 더리우트가 있었더라면 오늘 경기가 4대4 무승부로 끝났을까? 이 백포 시스템을 쓴 경기에서 더리우트랑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백포 조합이 가동이 됐다면, 이 센터백 듀오가 제대로 움직였다면은 4대4 무승부로는 안 끝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뭐 더리우트도 안 되고 맥과이어도 못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후방에 지금 이 백포에서 왼발잡이가 3명이죠. 루크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에이든 에븐까지. 그러니까 수비 상황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됐다. 후반전 막바지 들어갈수록.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라올라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모림 경기 앞두고 백스리 쓸 거다, 3-4-2-1 쓸 거다, 이걸 생각하고 전술 준비를 해왔는데 박스를 까보니까 백포인 거야. 그러니까 전반전에 좀 압도를 많이 당했죠, 본머스가. 근데 이거를 알고 후반전에 들어온 그런 전술 변화들, 얘네 오늘 4-3-3이다, 그거 혼용해서 쓴다, 이거를 알고 적용을 하니까 확실히 후반전에 본머스의 그런 경기력이 올라왔다. 이라올라의 그런 전술 변화가 눈에 띄는 경기이기도 했고요. 이 경기 이겼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데? 다만 오늘 경기는 4대4 무승부가 됐다고 해서 저는 의미 없는 경기였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그 전반전의 경기력, 물론 이제 후반전에 본머스의 그런 전술 변화에 많이 고전하긴 했지만은 그 전반전 기준의 그 경기력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임팩트가 셌어요. 그 전반전 뭐 30분? 40분 때 이르기까지의 맨유가 보여준, 그 아모림이 보여준 그 경기력은 단언컨대 맨유가 이번 시즌 보여준 경기력 중에 최고였습니다.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임팩트가 너무 세서. 이 경기 4대4로 비겼다라고 해서 백포 의미 없다, 이것보다도 조금 더 개량하고 개선해서 백포를 조금 더 써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시스템 4-3-3을 썼을 때 이 원볼란테로 서는 선수의 그런 수비적인 불안함? 그게 뭐 카세미루가 됐든 우가르테가 됐든 마이누가 됐든 그런 불안함? 그런 뭐 수비의 그 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 당연히 있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브루노 페란데스가 위쪽에서 더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빛났던 그 아마드 디알로, 이 선수가 아이솔레이션 제대로 얻고 오른쪽 윙백에서 쓸 때보다 확실히 위쪽에서 올라가서 공격한다는 거, 박스 침투한다는 거,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그 백포를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채팅창에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제 또 다 없잖아요. 은베모도 없고 아마드 디알로도 없고, 물론 은베모는 오늘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오른쪽 스토퍼 마즈라이도 없기 때문에 오른쪽 전멸이란 말이야. 다 없어. 새로운 시스템을 아모림이 말한 대로 연구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포메이션을 쓴다고 하면은 물론 조금 조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마이누도 저는 쓸 가치가 충분히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원볼란테로 쓰는 것보다는, 이 넓은 지역을 혼자 커버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투볼란테의 조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사실 마이누가 이 아모림 체제에 3-4-1 들어오고 나서 자리가 되게 애매해졌잖아요. 근데 이 백포 시스템으로 쓴다고 하면은 예전에 테나흐 때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 재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이 되지 않을까. 사실 마이누가 너무 아까워. 예전 테나흐 체제에서의 그 임팩트를 못 잊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잉글랜드 국대에도 갔던 선수 아닙니까? 너무 아깝잖아. 어쨌든 본인이 선수 유형이 백스리보다는 백포 체제의 그 미드필더에서 빛을 발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마이누를 좀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 원볼란테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뭐 참 이겼으면은 너무 좋은 경기이긴 했겠지만은 무승부로 끝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의미있게 볼만한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경기였다. 몇 가지 조정만 해준다면은 오늘 보여준 그 전반전의 그 가능성, 앞으로 맨유의 그런 경기력에서 꾸준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우리 입중계하면서. 전반전 그 30분 때까지 입중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이 제 라이브 채팅하면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봤어요. 전반전 30분 때까지. 이게 축구지. 이렇게 축구 보는 방식이 있었더랬지. 정말 재밌게 봤다. 다들 황홀하게 봤다.
맨날 뭐 왔다 갔다 스릴러, 서스펜스, 엔터테인먼트 이것만 보다가 아 이렇게 편안하게 환호하면서 보는 경기력도 있었더랬지 하면서 봤기 때문에 오늘 경기 그 전반전의 경기력을 앞으로 꾸준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림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어떻게 보면 맨유한테 되게 큰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새 시스템으로 어떻게 좀 타파를 할지 견뎌나갈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